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5일 아침입니다. 지난 11월 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민주당 이소정 의원의 부정선거 관련 질의에 대해서 회피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아주 주목할 만한 댓글이 하나 붙었는데 이게 댓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깁니다. 이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았다가 다시 원위치한 분입니다. 태극기 부대와 각종 보수 유튜브를 통해서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보수 지지자들에게 엄청나게 강압을 하다시피 해서 상당히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유권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전투표는 좌파 유권자가 당연히 투표 참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에서 그 결과는 투표에 많이 참여한 민주당의 압승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바보 멍청이 음모론자입니다. 또한 수많은 부정의혹 증거라고 하는 논리와 의혹들은 이미 김어준이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때 써먹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김어준은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만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지만 갑자기 입을 싹 닫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문재인과 안철수로 갈라졌음에도 민주당의 문재인이 압승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이것은 선거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를 믿지 않고 부정하면 자유민주 시민이 아닙니다. 즉 자기 부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각 부정선거 음모론을 중지합시다. 그 밑에 또 이런 댓글이 쓰였습니다. 사전투표를 장려해야 보수 유권자의 표가 한 표라도 사표가 되지 않고 득표로 연결됩니다. 꼴통 멍청이 같은 일부 태극기 부대 유튜버와 극단적 일부 종교인이 아직도 사전투표를 반대하는 선동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내리치는 심정의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헬렌이란 분은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믿을 리는 없을 것이니 단순히 용기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릇이 작습니다. 매우 실망입니다. 이 말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을 리는 없고 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의식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명쾌하게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네요. J라는 분인데 이준석 대표는 대단한 인재입니다. 권력에 쓴소리 할 줄 아는 당당한 대표입니다. 어른들한테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저는 상계동에 사는 75세 노인입니다. 어른들한테 참 예의 바른 이준석 대표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당당하고 말에 일관성이 있어요. 이준석만한 사람 5명만 있어도 국힘은 확 변할 것입니다. 보수는 70%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만 할 수 있습니다. 신당을 꼭 만들어 성공합시다. 이준석 당대표는 똑똑하고 당당하고 말에 일관성이 있고 권력에 쓴소리하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사가지가 있는 사람이고 도덕이 넘치는 사람이다. 왜냐? 이 대표는 늘 밝은 길, 올바른 길만 걸어왔다. 부정선거를 국힘 강경 지지층에서 용복을 각오를 하고 설득했고
탄핵의 강도 유일하게 가장 먼저 용감하게 건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돈 적게 드는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바로 정치적 사가지고 도덕성이란 것이라. 저희란 분은 또 이렇게 쓰셨네요. 조갑재 대기자님의 진정성이 있는 방송을 보면서 저의 내면에 숨쉬고 있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인간은 분노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무언가 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는 의분이 일어납니다. 이준석을 매개로 우리는 일어나서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어 정치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애국이고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두 분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와는 달리 정치적 기량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장관으로서는 훌륭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로 뛰어드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넘어야 할 몇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엘리트라는 인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쪽은 똑똑한 아주 단호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은 오만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오만한 엘리트, 경직된 엘리트를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 되니까 과연 확산시킬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가지고 별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과연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직 검증되지 않고 하나의 과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리더십은 지도력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고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은 우선은 정점을 만들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이 보수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에서 지면은 결국 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합니다. 본투표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3일 중에 하루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사람은 본투표 하루만 하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투표율이 보수층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수학적으로 명백합니다.